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지난달 초에 있었던 이른바 블랙 먼데이에 이어서 이번 달 초에도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지목됐는데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 권용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엔화를 이용한 캐리 트레이드라는 건데,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어떤 거길래 이 최근 증시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준 겁니까? 네,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투자자가 금리가 매우 낮은 곳에서 자금을 빌려와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재투자하는 관행을 얘기합니다. 네. 여기서 금리가 매우 낮은 곳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일본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높은 곳이라고 하면 미국 주식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금융 자산이 투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팬데믹 기조에서 저금리를 이어오다가 금리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통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캐리 트레이드를 할 만한 통화가 되어 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행이 지난 3월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개월 뒤인 지난 7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일본의 자국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고 엔화 가치가 약세 흐름에서 강세 흐름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엔화를 빌렸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강해진다라는 것은 갚아야 될 자금의 규모가 그만큼 커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이 추가 납입금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진콜 압력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청산 압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7월 말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 곧이어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지표 7월 고용보고서도 증시 폭락의 하나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고용보고서가 좀 쇼크 수준으로 나왔었는데 고용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주식 매도 재료가 되고 네. 또 고용이 이만큼 나쁘면 연준이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더욱더 빠르게 축소될 수 있고 이것은 엔화 강세 압력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봤을 때도 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증시의 악재가 됐다라는 게 그동안 어느 정도는 추정이었는데 이게 차트로도 확인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와 달러엔 환율 차트를 좀 볼 텐데요. 네. 달러엔이 7월 초순부터 8월 초순까지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엔화는 강세 흐름을 좀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나스닥 지수는 이런 엔화 강세와 맞물려서 8월 초순까지 크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이렇게 강해지는데 나스닥 지수가 동시에 빠지는 것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을 가능성을 좀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이 엔화 강세는 이 8월 말부터 가장 최근까지 한 1, 2주 사이에 다시 좀 나타나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 역시 이와 맞물려서 재차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국제결제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여기에서도 8월 초에 있었던 그 증시 폭락하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의 관계를 규명해 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여러 가지 추정은 많았지만 어떤 캐리 트레이드의 규모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사실은 없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약간 그런 인상이 좀 강했는데요. 그런데 BIS가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8월 5일 증시 대폭락을 분석을 좀 했습니다. 네. BIS 국제결제은행은 어떤 국가 간의 자본 흐름을 좀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과 통화시장의 레버리지 거래 청산과 그리고 미국의 부정적인 경제지표 그러니까 7월 고용보고서 그 발표가 더해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증폭됐다 이렇게 좀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번 레버리지 감소 압력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봤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규모는 BIS도 정확하게
그 가늠을 하기 어렵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수치 또는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지 않는 수치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8월 5일 이벤트에 들어간 청산 규모는 대략적으로 한 40조 엔 달러 기준으로 2,500억 달러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제결제은행이 엔캐리트레이드가 청산 조짐을 보인다라고도 예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충격이 이제 8월 5일에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그 이전 몇 주 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다라고 BIS는 소개를 했는데요. 네네. 7월 초 중순부터 일본은행의 개입 소문이 좀 나면서 엔화 약세가 빠르게 강세로 좀 반전되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기 세력의 유인 구조가 그때부터 크게 바뀌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7월 24일에는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축소 조짐이 보이는 주식 매도세가 발생했다라고 봤는데요. 네. 지난 몇 달간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던 미국의 AI 주식 그리고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이 1조 달러 가까이 하락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급격히 강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그 청산 시그널로 BIS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8월 초에 실제로 현실화하면서 이 시장 충격이 더 컸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8월 5일 증시 폭락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과 비슷한 얘기를 또 BIS는 합니다. 네. 어떻게 미국 고용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추락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것은 바로 시장이 얇은 상황에서 디레버리징 압력,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런 폭락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좀 진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외환시장의 캐리 수익률과 미국 주식시장의 이 변동성이 강한 연동성을 보여왔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통화 선물 시장에서 엔화의 순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엔화 선물의 순매도 포지션이 8월 초순에 역사적인 최고치인 2조 엔 달러에 가깝게 정점을 찍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를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로 일본 안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본국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이 자금 조달 규모가 지난 2021년 이후 올해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해서 14조 엔에 달한다라고 좀 그렇게 자료가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일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비은행 기관들, 그러니까 외국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엔화 표시 통화를 대출하는 규모가 팬데믹 이후 급증해서 올해 3월 기준으로 40조 엔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BIS는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 그 일본이 통화 긴축에 들어서기 전인 올해 1분기까지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한 그 인센티브가 가장 정점에 달했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자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부터 뭐 이번 주까지 미국 증시가 계속 지지부진한데 이제 여기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되돌림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네, 미국 증시 가운데 S&P 500 지수가 지난주에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고꾸라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네. 뭐 연준이 경기 침체를 피하고 또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주 한 주간 4% 넘게 주가가 빠진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봤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 증시 부진의 하나의 분명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초에 이어서 그렇다면 최근까지도 왜 캐리 트레이드는 계속 청산이 되고 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일본은행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강한 매파적인 시그널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은행 총재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일본은행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일본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와 그리고 물가가 현재 흐름대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추가 인상,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다라고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일본의 단기 채권 금리는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게 되면 시중금리는 당연히 상당 수준 오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엔화의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마진콜 압력,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지금 일본의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도 문제인데 지금 시장 관심이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으로 쏠려 있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되돌림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측면에서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될 수 있고 이제 미국 중앙은행 측면에서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연방준비제도가 통상적인 수준인 25bp 인하가 아니라 50bp 인하 그러니까 빅컷에 나서게 된다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더욱더 빠르게 축소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드 트레이드의 되돌림을 촉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줄어든다라는 것 자체가 엔화 강세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엔화가 강해진다라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엔화를 빌린 입장에서는 마진콜 압력을 키운 요소이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빠르게 청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얼마나 남았을지가 이제 관건인데 이 아직 청산 물량이 많이 남았다고요. 네, JP 모건이 지난 8월 5일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은 뒤에 포지션의 청산이 아직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뭐 특히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가 현재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면 아직 청산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계 증권사인 TD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낮은 수준의 엔화 가치라면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엔화 움직임에 큰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엔화의 상방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이것은 캐리 청산과 같은 파급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청산 물량이 많이 남았으면 이제 결국 앞으로는 일본의 금리 결정이 어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증시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좀 이야기를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일본 경제가 수십 년 동안 좀 지독한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려 오면서 초저금리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세계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매우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런 흐름이 조금씩 뒤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또 엔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빌렸던 투자자들도 이제 포지션을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인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인 소시에타 제네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임금 상승률을 이제 따돌렸는데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뭐 그만큼 일본 경제가 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살아나고 있고 그것은 이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커진다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네. 이 소시에타 제네랄은 일본 금리가 정상화되면 단기적으로 엔캐리 청산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해외 투자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우려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